22일 규모 5.8의 강진에 이어 어제 또다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경주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르면서 경주 시민들의 지진 공포가 높아지고 있고 원전 안전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는 내진 설계는커녕 40년 이상 된 재난 위험 시설이 많지만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중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지만 교육청과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규모 5.8의 역대 최대 강진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어제 저녁 또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시간에도 지진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해드립니다. 어젯밤 지진으로 대구에서도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느껴졌는데요. 계속되는 지진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FC의 축구 경기 장면을 찍던 카메라가 흔들리고 지상 11m 위의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승강장의 CCTV도 좌우로 움직입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또 다른 여진이 올까 밤늦도록 밖을 서성였습니다. 지난번에는 괜찮겠지 했는데 2차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바로 나왔어요. 더 크게 생길 거라 생각해요. 어제 저녁 8시 33분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일자 대구에서도 최대 진도 4의 진동이 기록됐습니다.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와 문의 전화가 대구와 경북 119 소방본부에 4,000건 넘게 빗발쳤습니다. 지진 소리를 알겠어요, 이제. 그래 그 소리만 들려도 이제 막 소름이 막 끼쳐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국민안전처의 재난 문자는 진앙지인 경주를 빼곤 12분에서 15분 뒤 발송돼 별반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재난 문자도 굉장히 늦게 오고 어떻게 페이스라는 것도 아니고.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여진만 400차례 넘자 더 큰 지진이 오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고 건물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호나 기둥에 심각한 균열이 갖는 곳은 2차적으로 이제 정밀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 여진으로 대구에서는 주차장 벽면과 주택 천장 2곳의 금이가 정밀 진단을 벌였고 경북에서도 4,000건의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접수돼 확인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발생한 규모 4.5의 강진에 경주는 그야말로 밤새 공포와 혼란에 떨었습니다. 한 차례 강도 높은 지진을 경험했던 일부 시민들은 텐트까지 챙겨서 집 밖으로 뛰쳐나오기도 했습니다. 긴박했던 지진 현장의 모습을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지축이 흔들립니다. 진앙지 인근 CCTV 화면은 일주일 전과 똑같이 위아래로 요동치고 놀란 상가 점원들은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지진의 공포. 경주 시내 학교 운동장은 피난민들로 넘쳐나고 차량이나 텐트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감이 계속 밀려옵니다. 또 큰 거 하나 더 오겠구나 이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죠. 제일 큰 거 오겠구나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밖에서 잘까 생각 중입니다. 경주 시내 도로는 대피하는 차량이 한데 몰려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일주일 전 강진으로 이미 약해진 건물은 이번 여진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경주의 한 목욕탕은 여진 때문에 굴뚝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좀 위험이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어제 급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화장실도 무너져 내렸고 급식소와 체육관 건물은 쩍쩍 금이 갔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아이들 불안 심리를 어떻게 해소해 주는 게 더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기와가 부서지고 벽에 추가로 금이 간 집은 워낙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이게 5.8도 괜찮은데 4.5 여진이 오고 일이 나가는 겁니다. 경주 시내 곳곳에서는 이렇게 깨진 기와장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피해가 광범위하다 보니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두 번째 찾아온 강진, 그리고 더 강한 지진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 진앙지 주변 시민들은 공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 10일 강진 이후 지금까지 발생한 여진 횟수가 400차례를 넘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경주 인근의 원전과 방패장의 안전 여부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잇따르는 여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는 경주 남남서쪽 11km, 경주시 내남면 덕천입니다. 지난 12일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했던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와는 불과 3km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경주에선 어제까지 37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는데 지난 15일 11차례까지 줄어들던 여진이 이번 지진을 앞두고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강한 지진이 재발할 수 있고 여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전문가들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진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월성원전과 방패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월성원전은 A등급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월성 1, 2, 5기 모두 정상 가동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울산 앞바다의 규모 5.0 지진에 이어 경주 내륙에서 두 차례나 강한 지진이 잇따르면서 원전 내진 설계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지금까지 확인된 60여 개의 활성 단층을 내진 설계 평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내진 설계로는 최대 지진 규모를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내진 설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한편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도 지진 발생으로 국립공원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고 낙석 발생 위험이 있는 등산로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딴 강력한 지진에 주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지진이 발생하면 안전한 대피소로 신속히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북에 있는 대피소 시설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대피해야 할까요?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2년 개교한 안동의 한 중학교. 이곳은 지진 발생 시 운동장은 지진 대피소로 교실과 식당 등 학교 전체는 730명을 수용할 안동에서 가장 큰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입니다. 하지만 지진을 피해 이곳에 오더라도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신축 별관 등을 제외한 교실이 있는 주건물은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지진 대피소 745곳과 이재민 주거시설의 80% 정도가 학교 건물인데 경북의 초중고 내진 설계 적용 비율은 18.7%로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또 다른 지진 대피소인 예천 공설운동장. 이곳도 내진 설계가 안 됐기 마찬가지입니다. 천장 타일은 벌어져 떨어지기 직전이고 건물 벽에는 길게 금이가 있습니다. 더 문제는 담당 공무원들조차 대피소가 어딘지 모른다는 겁니다. 따로 그게 지정돼 있질 않아요. 그렇게 정해놓은 건 없는데. 경북도 내 지자체 가운데 주민들을 위해 대피소 위치와 수용 가능 인원, 내진 여부를 홈페이지 등에 명시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그냥 지진 그것만 느꼈지 어디라는 거는 몰라요. 지난 12일 이후 발생한 규모 2.0에서 3.0 사이의 여진은 400회를 넘긴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한 대피소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최근 이딴 지진 때문에 건물 내진 설계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특히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진 설계는커녕 40년 이상 된 재난 위험 시설이 많지만 시설 보강을 위한 예산 지원은 더디기만 합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건물입니다. 지은 지 50년 가까이 돼 곳곳이 낡고 칠이 벗겨졌습니다. 2년 전 건물 안전진단에서 긴급한 보수와 사용 제한을 검토해야 하는 D등급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최근까지도 학생들은 이 건물에서 생활하다 이달부터 공사가 시작되자 운동장에 임시로 설치한
컨테이너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더워요. 멀리 있는데 누가 쿵쿵 두드리면 여기까지 진동 울려가지고 불편감이. 대구의 다른 초등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 역시 2년 전 D등급 판정을 받은 50년 된 건물에서 학생들은 지난 학기까지 생활해야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는 내후년까지 컨테이너 생활을 해야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계속 이걸 좀 이제 통창이라든지 뭐 하고 넣어서 요구가 떠나요. 너무 빨리 이거 개출해야 된다. D등급 받았다. 이제 개출한다. 이제 그 통보를 받았어요. 대구에서 D등급을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초등학교는 3곳. 경북의 1개 중학교를 비롯해 전국 21개 학교가 재난 위험 시설인 D2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보수 예산이 없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7만여 초중학교 가운데 10분의 1가량이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고 경북이 88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의 보수 및 개축을 위해서 재해대책 특별거부금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게끔 관련법을 개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하는 시설인 만큼 내진 설계가 더 절실합니다. 하지만 대구 지역 학교 가운데 내진 설계를 했거나 보강한 건물은 전체의 31.6%, 경북은 18.7%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게 드러난 만큼 지진에 가장 취약한 학교의 시설 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듯이 대구와 경북 지역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각 장소에서의 중요한 행동 요령을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무턱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 그동안 중심이 낮고 튼튼한 식탁 등 테이블 밑에 들어가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숨어 있다가 지진이 어느 정도 멈췄다고 느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빠르게 외부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빈 공터나 넓은 학교가 좋겠고요. 도심 번화가에 있을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백화점, 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종업원, 경비원 등 안내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지하철이나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은 전기시설들이 많아 지진 발생 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하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손수건 등과 같은 천 종류를 물에 충분히 적시고 그 연기를 피해야 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취해서 그 비상구와 같은 신호를 보고 그 신호를 따라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가 정지하면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을 경우에는 인터폰으로 관리실에 연락해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일 대구의 한 중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그런데 학교 폭력을 당한 뒤에도 이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로부터 여전히 정신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른데도 교육청과 경찰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보복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학생 A군이 다른 학교 학생 20여 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것은 지난 9일입니다. A군은 아파트 옥상 등 장소까지 옮겨다니며 몇 시간 동안 맞고 금품까지 빼앗겼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 13일 이 소식이 외부에 알려졌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교육 당국이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여러 학교에 20여 명이나 되지만 교육청은 2명만 위탁 교육 장소에서 일주일짜리 특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또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정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에
학교가 그 애가 학교를 안 나오는 거라 주동적으로. 보통은 이제 피해자 쪽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는데 가해자 학생이 잘 안 가요. 그러면 남의 학교는 안 간다고 해서 벌을 더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이 오히려 가해 학생들은 전화나 문자로 보복을 암시하며 피해자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욕을 하고요. 나와 못 나간다 하니까 뭐 뒤질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자로 해가지고도 나오면 죽일 뿐다. 눈에 띄지 마라 이런 등등의 뭐. 피해 부모는 경찰도 민사 합의를 종용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학교 폭력이 일어난 지 열흘이 지나도록 교육청이나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내놓지 못하면서 피해자 가족은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교육부는 경북대학교 등 12개 대학이 2016학년도 대학 입시 논술고사에서 교과 범위를 벗어난 선행 출제를 했던 것을 파악하고 이들 대학의 2017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또다시 선행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대학별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경상북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142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를 맡은 환경보건 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3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전화 신고를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본부 경북대병원 분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시간의 수당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본원과 7곡 분원의 과장들이 1,100여만 원에서 490여만 원씩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병원 분회는 병원 측이 수당 환수에 그치지 말고 엄중 문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최근 3년 동안 1억 1,600만 원의 선택 진료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6,900만 원을 환수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대구 앞산 고산골에 공룡공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구 남구청은 지난 2006년 고산골에서 1억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초식 공룡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 화석이 발견돼 공룡공원 조성 계획을 세웠는데 최근 티라노사우루스와 스테고사우루스 등 4마리 공룡 로봇을 실물과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남구청은 화석 발굴 체험장과 놀이시설 등의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김천시청에서 김천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선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하기 위해 김천시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2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또 김천시와 고속도로 도로 전광표지 공동 설치 시범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김천 관내에 도로 전광표지 2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802억 원 규모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 예산안 내역은 성면 철거에 560억 원, 이중창 교체에 137억 원, 내진 보강에 23억 원 등 교육 환경 개선이 대부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 추경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 달 6일 도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곧바로 일선 학교의 교부에 올해 안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한 구청 간부 공무원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대구의 한 구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문서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민간인과 부적절한 돈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